네. 요 문제는 24번은 뭐를 그리는 거냐면 접하는데 두 원이 있을 때 접선을 그리는 케이스를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구분해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접선을 안쪽으로 긋는 경우랑 바깥쪽으로 긋는 경우를 구분해서 따로 그려야 돼요. 케이스를 따로 그린다.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작은 원, 여기가 대충 큰 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작은 원이 너무 작네.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서 뭐를 그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접선을 그었는데 수선의 발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위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P인데 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을 거거든. 요게 이렇게 3등분이 난다고 합니다. 3등분. 왜냐면 PQ 대 누가? PR이 1대 3이었으니까 현은 원의 중심에서 내려 꽂은 현은 2등분을 하니까 똑같을 거고 그 똑같은 것만큼 저쪽으로 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여기도 원에 직각이 있겠지, 직각. 거기서 직사각형, 이게 더 길겠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더 위로 그어야겠네? 직사각형이 되게끔, 그죠? 더 위로네. 사람의 눈이 보이는 것보다 네, 이렇게 직각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위치 관계를 하나 따져보세요. 하나 더 그릴게, 내가. 그림은 이상해도 어쨌든 얘도 3등분. 왼쪽 주황색부터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무조건 DRX. 무조건 DRX를 찾아. DRX하고 피타밖에 없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DRX하고 피타입니다. 그러면 얘가 R이고 얘가 D고 얘가 X겠지. 맞죠? 그러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을 왜 만들었죠? 진원아, 내가 왜 직사각형을 만들었지? 직사각형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드나요? 어?
네. 여기서 볼게요. 주황색에서. 직사각형을 왜 만들죠?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거든? 그치? 식을 세운다라는 게 뭐죠? 식은 무슨 쪽이랑 무슨 쪽으로 구분돼요? 왼쪽이랑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네? 그럼 이 길이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drx입니다. 어떻게? 잘못 적어놨네? d, r, x로 요 하나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또 다른 현상은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죠? 지금 밑에 직사각형을 왜 만들었는데? 직사각형은 합동인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랑 어떻게 할 거고? 똑같을 거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구한 길이가? 초록색으로 구할게. 초록색으로 색칠할게. 자, 뭐로 구한 길이가? 초록색으로 구한 빗변의 길이하고, 그쵸? 초록색은 뭔데? 여기를 O라고 하면 OH를 뭐로 잡아서? 밑변으로 잡아서 피타고라스 쓴 거하고, 주황색에서 뭐를 쓴 거하고, drx를 써서 주황색에서 구한 d의 몇 배와? 2배와 초록색에서 뭐로 구한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피타로 구한 것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힌트예요. 다시 내가 어떤 도형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건 식을 세운다라는 건데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도형에서 식을 세우는 거는 도형 성질 두 개를 찾는 거거든. 다른 직각삼각형이면 그게 각각의 다른 식이야. 너무 당연하잖아. A, B, C 있으면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할 거고 옆에 또 다른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거기서 피타를 쓸 거잖아. 그죠? 다른 직각삼각형이면 다른 식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다른 직각삼각형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길이가 3등분, 3배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워? 다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고 근데 우리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식이 지금 내가 칠판에 그렸듯이 두 가지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못 풀어도 괜찮거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고민할 게 뭐? 다른 직각삼각형을 보고 그게 각각의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고 그 두 개를 등호로 연결시켜. 그지? 아무리 원방이 복잡해도 쓰는 거는 뭐밖에 없다? 닮음이랑 피타밖에 없어요. 닮음이랑 피타야. 그게 다야. 그 현상만 추출해내면 돼. 그래서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어서 풀이는 국어는 똑같아. 국어는 뭔데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drx 현의 길이의 2배와 같다. 그게 식이야. 그 식이 근데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만이라도 구해보고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집에 가서 고민해 다시. 그죠? 내가 어떤 걸로 머리를 써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줬으니까 네, 그걸로 고민하세요. 그거 된 사람은 25 계속 갈 겁니다. 지금부터 푸는 것들은 그냥 다 가이드만 할게. 가이드만. 본인이 직접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 도형을 그리고 식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서 시간을 오래 들이세요. 원방은. 왜냐면 원방은 특히 문제를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외운다고 실력이 늘질 않아. 너무 많거든, 원방 문제. 너무 많고 변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도형을 직접 찾아내서 식으로 써서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천천히 시간을 오래 들여. 하루에 2시간 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했죠? 하루에 2시간 해봐야 효과 없어. 하루에 2시간 하지 말고 10분씩 일주일을 계속해. 그냥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5번 식으로 변형해 보세요. 이건 좀 쉽네요. 이건 좀 쉬워요. 넓이 b가 몇 대 몇? 4대 5. 그럼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직선부터 계속 연습했지? 넓이 구할 일 없다고. 넓이 b는 싹 다 길이 b입니다. 넓이 b는 모두 길이 b야. AOQ의 넓이를 S, AOP의 넓이를 T, S 대 T가 몇 대 몇? 4대 5. 그러면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죠? 4대 얼마? 4대 1인가? 그지? 그러면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거네. 그냥 바로 갈게요. 수선 내려 그으세요. 닮은 캥거루 나오네요. 캥거루. 우리가 긋는 모든 보조선은 뭐 아니면 뭐다? 평행선 아니면 뭐다? 수직선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렇게 내려 긋는 순간 1대 조그만 애랑 커다란 애랑 1대 5가 되니까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몇 분의 1이어야 돼? 1대 5. 2를 5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높이는 얼마? y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5분의 2가 돼야지. 5분의 2가.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찾아내요? x좌표는 뭐로 찾아내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y좌표 5분의 2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계산은 다 안 할 겁니다. 지금 상황만 체크하세요. 계산은 다 집에 가서 천천히 마무리. 그죠? 선 하나만 긋고 마무리는 다, 디테일한 마무리는 다 싹 다 집에 가서. 자, 26번. 그림을 그립시다. (26번은) 그림을 2번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2번. 그림을 내가 2번 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 이 상태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두 번째 그림을 그려주세요. 처음 그림은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힌트를 뭐라고 했냐면, 도형을 좌표로 풀 건지 도형으로 풀 건지를 고민하면, 좌표로 풀면 당연히 좌표가 필요하죠. 도형으로 풀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좌표가 아니라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거리가. 자, 예준아, 이거 좌표로 풀 건가요? 도형으로 풀 건가요? 도형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리를 미지수로 잡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이 필요해. 도형으로 풀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림이 필요해. 그러면 도형으로 풀려는데 왜 두 번째 그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원이 여러분 기하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그거에 쓰이잖아. 원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동서남북이 다 똑같아요. 내가 이걸 도형으로 풀고자 라고 만약 마음을 먹었다면 저거를 저렇게 두고 풀 필요가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에 가장 편한 상태로 다시 그려. 그죠? 내 눈에 보기 편한 상태로 다시 그려.
그러면 나라면 원의 중심이랑 누구랑? A랑 일직선으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놓고 거기서 뭐를 끌어내리면? 수직선을 뭐 하면? 끌어내리면.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 거 보이나요? 내가 이거 고3까지 따라다닌다고 했지? 이래도 무조건 저 도형을 머릿속에 넣어. 그죠? 대수에 나오든 미적에 나오든 원방에 나오든 그냥 주구장창 저 도형이 나오니까, 그죠? 저 도형을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겠지, 그치? 한 대여섯 번 이상 보잖아, 지금. 네. 자, 얘는 요 정도까지 되면 다 된 거니까, 다 됐나? 기다리세요. 만약 풀이가 길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좀 생각해야 되는 여지가 있으면. 얘는 그냥 끝낼 수 있네. 끝내봅시다, 얘는. 간단하네요. 자, 좌표는 그래도 적어둘게. 중심은 어디였고, 중심은 C였고, 만나는 점을 P, Q라고 했고, P, P 다시, Q, Q 다시 해놨고, 그 다음에 삼각형 누구? A, P, P 다시, 요 직각이지? 요 넓이가 삼각형 A, Q, Q 다시 넓이는 4배이다. 4배, 넓이가 4배가 되려면 길이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겠네? 그럼 얘 여기까지, 이거 무슨 길이죠? 이거 다? 중점 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넓이가 1대 4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어야죠. 얘 반지름은 알려줬죠? 반지름은 얼마 길이다? 반지름은 3이다. 네, 된 사람은 계속 가세요. 27번. 그러면 뭐를 미지수로 잡아요? 그러면 P, P'랑 Q, Q'를 당연히 미지수로 잡아야죠. A 얼마? B.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서 나오면 넘어가고 아니면 역시 집으로 가. 네, 집으로 가서 아껴두세요. 지금 내가 원방 해준 것들 하나하나 매일매일 조금씩 한 5분, 10분 보고 안 되면 다음 거. 그래서 매일 봐갖고 끝까지 다 자기 힘으로 완성시키세요. (27번은) 표현을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뭔데요? 그러면 자, AC 더하기 BD가 0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전에 말했듯이 좌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나누기 하면 얘 100% 기울기야. 기울기.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좌표를 가지고 사칙연산을 하면 뭐다? 무조건 기울기다. 그러면은 이 AC하고 BD가 곱한 게 0이, 더해서 0이라는 저 사실도 분명히 어떤 기울기에 대한 단서일 겁니다. 기울기에 대한 단서. 저거를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찾아봐 주세요.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분명히 기울기에 대한 식이야. 기울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C, 뭐가 있고, 직선 위에는 C, D가 있고, 원 위에는 뭐가 있고, 자, A, B가 있고, 자, AC하고 BD가 도대체 뭘 의미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울기 하려면은 뭔가가 하나가 없는데요. 그러면 0,0을 쓰세요. 0,0을 씁시다. 0,0은 있는 듯 없는 듯 한 거잖아. 0,0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치? 0,0을 씁시다. 0,0.
자, 0,0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찾아내라? AC 더하기 BD가 0이라는 그 식을 기울기에 관련된 식으로 찾아내세요. 기울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 그러면 좌표가 두 개 가지고는 안 되잖아. 기울기에 대한 단서가 되려면 4개의 좌표가 필요하지. 그죠? 왜냐면 좌표 기울기라는 건 델타 X, 델타 Y니까 좌표 2개 뺄셈, Y좌표 2개 뺄셈, X좌표 2개 뺄셈, Y좌표 2개 뺄셈이 필요하니까 0,0을 다 갖다 쓸 겁니다. 0,0과 A, B, 0,0과 C, D. 자,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조건을 외워둬도 돼. 너무 많이 나오는 조건이니까 이 조건 자체가. 그리고 풀다 내가 혹시 설명 안 한 거 중에 막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하세요. 카톡으로 말을 하면 내가 손풀이 사진을 보내줄게. 이제 요거까지 하고 두 번째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자, 기울기를 만들면 아마 C분의 뭐지? C분의 D가 기울기일 거죠? 그 다음에 누구? A분의 뭐? A분의 B가 어때요? 기울기지? 그치? 근데 얘를 더해서 내가 뭐? 더해서 0? 아니지. 요 기울기가 같거나 우리 어차피 기울기 뭐밖에 없어? 평행하거나 뭐밖에 없죠? 수직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에서 만약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BD는 얼마? CA가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AC 더하기 BD는 얼마? 0. 네. 표현 자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 수직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A, B 이렇게 하나 잡아. 직선을 잡지. 원 위에 있는 점과 하나를 잡으면 그거하고 뭐가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C, D를 잡습니다. 그러면 한계선은 어디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 원점하고 그었을 때 기울어지는 한계선은 접선 상황입니다. 접선. 그럼 A, B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C, D는 직각으로 떨어져서 여기 있겠지. 여기가 C, D의 끝 경계선. 아래 경계선은 어떻게 돼요? 아래 경계선은 이렇게 접선이 되겠죠? 이렇게 접선이 되니까 어떻게 돼? 직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란부터 어디까지? 주황색까지가 누가 움직이는 거리야? CD가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P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나머지는 가서 완성을 지으면 됩니다. 어떻게 완성 짓는데요?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한다? 특수한 상황만 생각한다. 특수한 상황. 그죠? 저 특수 상황이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로 가볼게. 두 번째 프린트에서 37번, 38번은 내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메모만 합시다. 이게 뭐냐면 상황 자체는 이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어딘가에 내가 P를 찍어. 그래서 반지름이 뭐인 원을 그리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 그래서 요 직선과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기만. 그치?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나기만 하면 될 때
원점하고 누구하고의 거리의 최대 최소, P, 원의 중심하고 거리의 최대 뭐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최소는 제일 쉬워요. 왜? 최소는 무조건 수직선을 내려 그으면 되거든. 최소는 원점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수선의 발로부터 반지름이 어떤 상태? 반지름이 1인 상태로 거슬러 올라오면 돼. 그러니까 최소는 어떻게 되는 상황? 그냥 원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 떨어뜨려서 그게 최단거리야. 거기서 반지름 1만큼 거슬러 올라가서 원의 끝부분만 직선에 살짝 걸치게 되면 돼. 그럼 이게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되지. 그럼 맥시멈 상황은 언제예요? 그러면 맥시멈은 B의 끝점까지 일직선으로 이어. 일직선으로 이어서 여기서 반지름 1이 어떻게? 반지름 1이 더 가. 그러면은 어디까지의 거리? O에서 B까지의 거리에다 반지름 1을 추가한 것이 뭐? 최대 거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아둡시다. 최대, 최소 모두 일직선 상황에서 나오는데 최단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 떨어뜨려서 반지름을 뺀 거. 최대 거리는 원점에서 저 B점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서 그 방향 그대로 한 칸을 더 간 거. 그게 최대. 계산을 할 필요 없어요. 다 집에 가서 마무리하면 돼. 두 번째는 아이디어만 점검합시다. 아이디어. 자, 시연아, 두 번째 모양을 보세요. 넓이 구하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하지 마. 그죠? 야,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최대값을 구하지 않으면 뭐를 구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 최소값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이 만약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뿔난 그쵸? 삐쭉삐쭉한 모양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누구를 구하면 누구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요 넓이의 뭐를 구하면 최소를 구하면 나머지 넓이는 알아서 뭐가 되게 돼 있어? 최대가 되게 돼 있지. 그러면 최소 상황은 어떤 건데요? 그러면 요 기울기하고 CD 기울기와 뭐를 그어서 접선을 그어서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수선의 발 떨어뜨린 곳. 여기가 최소겠지. 맞죠? 나오는 상황은 다 비슷하죠. 최단 거리. 자, 39번은 이제 천천히 풀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지 말고 푸세요. 39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그러면 전에 이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대칭 도형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지 얘기한 적이 있어. 구해봐 주세요. 대칭 도형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인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안 쓸 겁니다. 방정식 쓸 생각 하지 마.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고 그 간단한 방법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특수 케이스를 가르치진 않아. 특수 케이스는 그냥 방금처럼 내가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네. 이러면 된다. 말하고 넘어가지. 자, 그럼 일반적인 게 뭔데요? 점대칭 도형이야. 점대칭 도형. 전에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점대칭 도형 이런 얘기 했을걸? 여러분, 3차 함수가 가장 전형적인 점대칭 도형이잖아. 그러면 이 면적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진짜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점을 구해서 일단은 뭐로 만들고 대칭점을 구해서 일단은 사다리꼴을 만들고 요 위에를 여기다 갖다 채워서 사다리꼴을 만들고 사다리꼴을 만든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대칭점을 이용해서 무슨 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하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하잖아. 맞지? 자, 똑같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씁시다. 얘가 왜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러면 사다리꼴은 평행한 두 직선을 갖는 사다리꼴은 대칭입니다. 대칭.
점대칭 도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의 중심을 지나고 P2랑 F2랑 평행한 선을 좌로 쭉 그어 보세요. 원의 중심을 지나고 F2와 평행한 직선을, 즉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어 보세요. 그럼 우리 그 직선을 잡아낼 수가 있어. 뭐로 잡아낼 수가 있냐면 1대 2대 루트 5로 직선, 우리 보자마자 길이를 잡아낼 수 있지? 1대 2대 루트 5입니다. 선을 그어봐. 대칭선을 그어보세요. 바로 이렇게 쭉 그어보세요. 그었네. 그어보세요. 자, 그릴게요.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 이게 y는 얼마?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겠지? 왜? 4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긴 얼마고? 여긴 5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거리는 얼마? 5 루트 5죠? 5 루트 5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어? 긋고 그으면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몇 R이? 이 R이 3분의 얼마? 50 루트 5지. 그치? 꼭 기억합시다. 어떤 거? 점대칭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자, 40번부터는 그냥 내가 적는 거 쭉 보면 돼. 40번은 뭐냐면 이거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이 뭔데요? 그러면 내가 닮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예시들을 쫘라락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2n,0이 있어.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니까 직각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에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전에 많이 했죠? 어떤 직선에다 수직 갖다 꽂는 순간 각 하나만 추가하면 공유하는 각 추가됐네? 다 닮음이죠. 탕수육이지. 그러면 대자, 어떻게? 중자, 소자가 싹 다 닮음인데 대자의 닮음비가 1하고 2n하고, 그럼 여기 얼마일 거냐면 대자의 닮음비 1, 2n이니까 4n 제곱 빼기 1일 겁니다. 대자의 닮음비가.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길고 짧고,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 AN은 우리가 바로 뭐로 잡을 수 있다? 루트 4n 제곱 빼기 1분의 1로 잡을 수 있다. 넘기면 돼요. 별거 없어. 그 다음에 42번. 자, 직선을 하나 그어서 뭐를 만들자?
닮음을 만드세요. 얘는 답까지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42번은 닮음을 내려 그으면 암산으로 답이 나와요. 42번 도형입니다. 도형. 말만 원방이지 원방이 아니야. 원방이 한 70%는 다 도형이고요. 절반은 도형이고 나머지는 DRX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살짝 쓰고요. 그렇지? 진짜 한 5% 정도는 원방의 탈을 쓴 2차 방정식,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접선을 보면 무조건 뭐를 그어? 직각, 그렇지. 직각을 그어. 그러면 이제 꽃갈콘이 보여야 돼. 여러분 닮음 이 네 가지는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보는 닮음은 중학교 때야 여러 가지 배우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문제에선 진짜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이 네 개 이후에 발견하면 말을 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볼까? 몇 년 전에 봤는지 기억도 안 나.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기억이 안 나. 없을 거야. 기억이 없어. 네, 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개가 다야. 그치? 여러분이 보조선을, 고등과정의 이상에서 문제를 풀 때 보조선을 긋거나 보조선을 그었는데 그 보조선은 항상 뭐라고 했어? 평행하거나 수직한 보조선이죠. 저 네 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보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끝났죠. A, B 내려 그으면 닮음이지. 꽃갈콘이지. 꽃갈콘. 손가락에 과자 끼인 거. 답까지 구하세요. 보이나요? 저 칠판에 적은 저 네 개를 기억하세요. 저 네 개, 저 모양 네 개밖에 없어. 중등과정의 도형에서 저 네 개만 알아도 돼. 다 필요 없고. 저 네 개만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43번) (44번) 계속 갈 겁니다. 다 닮음 만드세요. 모양 어떻게 만들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으로 직각을 내려 그어서 저 네 개 중에 하나를 만들어. 그냥 다 닮음으로 풀어. 수식이 필요 없어. 내가 해답을 늦게 적을 테니까 43번, 44번 쭉 계속 가세요. 43, 44, 45 어디까지 계속 가요? 46까지 쭈르륵 계속 가세요. 다 도형입니다. 칠판에다 내가 답을 천천히 그릴게. 그래서 나중에 누누이 말하지만 이 원방 문제를 나중에 풀어서 다시 기억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방학 때 기회 여유 있을 때 하나하나 다 도형 그려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본인 힘으로 찾아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원방을 다시 안 해도 돼. (3대 1이네) 그죠? 그리고 완전 예쁜 점이네. 어떤 점이에요? 그러면 9, 12, 15 이 빗변 길이가 얼마? 15. 그래서 여기가 얼마? 5하고 10이네 9, 10, 3대 4대 5 9, 12, 15 그럼 BC 사이의 거리는 우리 아까 원 두 개일 때 하나 고난도 문항에서 봤죠? 직각 떨어뜨리는 거 직사각형 만듭니다. 그래서 그럼 BC하고 똑같은 길이가 나오고 피타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의 접선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돼. (44번도) 그려놓을게.
어떻게 그래요? 원의 중심에서 나라면 이렇게 내려 그을 겁니다. 노란색 선을 그을 거야. 꽃갈콘을 만들 겁니다. 44번의 풀이는. 그리고 닮음을 찾아. 닮음 전에 말했듯이 중등 과정에 그 어려운 닮음이 아니야. 중등에서 나오는 닮음이 도형이 훨씬 어렵습니다. 도형 피지컬 자체만 놓고 보면 중등에 나오는 도형이 훨씬 어렵고 고등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도형을 쓸 이유가 없어. 네, 쓰지도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거를 씁니다. 그것만 찾아. 그러면 얘도 길이 적을게. 이렇게 적는 순간 얘가 얼마가 돼요? 그럼 이게 4가 되거든? 근데 도형도 심플하게 찾는데 좌표가 살짝 결합이 될 뿐이야. 요 작은 원의 중심이 2,a거든?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될 거고, 요게 4 더하기 a. 반지름이 될 거, 4 더하기 a. 아니지. 그치? 반지름이 될 거고, 미안. a랑 여기가 뭐가 될 거야? a랑 5 빼기 a겠지. 여기가 얼마? 5 빼기 a. 근데 여기는 얼마? 여기가 좌표가 2지. A가 알고 있네? 끝났네요. 미안. A 알고 있으면 끝났죠? 1, 4, 4하고 2. 게임 오버. 60도. 좌표가 살짝 결합이 될 뿐입니다. 45번도 계속 쭉쭉 가세요. 45, 46. 내가 이제 천천히 가야 될 거는 천천히 가야 할 때 말해줄게. DRX 현 보면 무조건 DRX 하세요. 45번 푸는 사람들 현 보면 고민하지도 마. 원은 그냥 DRX야. 네, DRX와 피타가 원의 전부야. DRX가 특수한 상황에서 피타지. DRX와 피타와 닮음. 그래서 내가 답은 안 그릴 겁니다. 요 그림까지만 해놓을게. 요게 답이야. 요 다음은 고민을 해봐. 혹시 안 나오는 사람도 고민을 해. (46번은) 알고 이 현상을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대수할 때 특히 많이 쓰는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 두 원이 겹치면 공통현이 만들어지고요. 공통현이 만들어지면 두 원의 중심을 이어. 잘 모르겠으면 두 원의 중심을 이어. 미적을 하든 대수를 하든 원이 두 개가 나왔잖아? 잘 모르겠어. 어떤 행동은 무조건 하냐면 DRX, 현에다 수선의 발 떨어뜨려서 DRX 만드는 거랑 접선에 직각 떨어뜨리는 거랑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행동은 그냥 무조건 해. 해서 손해가 없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집니다. 공통연을 수직으로 이등분하게 돼. 그치? 그럼 저 P의 정체가 뭔데요? 그러면 저 P의 정체는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연장선 위에 P가 존재하게 돼. 왜냐면 이등변삼각형이거든.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지? 1, 어디에 있어? 3 위에 있죠? 그러면 P라는 점도 어디 위에 존재한다? Y는 몇 X 위에 존재한다? 3X 위에 꼬치처럼 관통 꿰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시 두 원이 나오면 두 원의 중심을 잇고 두 원의 중심을 잇는 순간 어떻게?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져. 접선에서 그럼 그 공통현이 수직 이등분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등변삼각형에서 나오는 현상이야. 끝에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O랑 큰 원의 중심 O, 작은 원의 중심을 뭐 C, P라고 하면 OC, P가 일직선으로 쭉 한 직선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가. 47번은 했겠지? 네. 48번 했는지 봐주세요. 안 했나요? 자, 48번부터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문제인데 도형 원툴로 안 풀려. 지금 앞에 풀었던 것들은 그냥 다 도형 닮음, 선 하나 긋고 직각 만들고 닮음을 쓰든 피타를 쓰면 무조건 풀렸잖아. 여기서는 살짝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방정식이 거들어야 돼. 근데 그 거드는 것이지 본체가 되진 못해. 방정식이 본체가 되면 아예 원방 쪽이 아니야. 근과 기수의 관계라고 내가 말을 했죠. 그렇지? 그냥 거들어. 그럼 어떻게 거들어요? 거드는 방식이 몇 개 없어.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 거리 제곱이거나 좌표로 표현된 거리 제곱이거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밖에 없어. 그게 거드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접선 성질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거? 원에서 뭐를 그었을 때 원 위에 한 점에서 x1, y1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x1 얼마? x1 x 더하기 y1 y는 얼마? r 제곱. 증명은 정석에 가서 찾으세요. 그죠? 네. 있어. 외워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왜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하고, 그치? 접선은 x1, 이 기울기가 x1분의 y1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어야 되고, x 빼기 x1에 더하기 y1, y,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고, 양변의 y1을 곱해.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러면 r제곱이지. 그러면 증명됐죠? 이거 DRX는 맞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뭐가 문제점인데요? 그러면 D를 D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 왜냐면 원래 보통 기울기를 알고 점 알면 D 구하고, 그쵸? 기울기를 모르고 점과 D를 알면 기울기를 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둘 다 몰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D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 기울기는 못 구해. 기울기 어떻게 알아? 그쵸? 아직은 몰라. 뭐를 구해와야 한다? 현의 길이를 구해와야 됩니다. 현의 길이. 그러면 원과 관련된 비례 성질 3개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원과 관련된 비례 성질 3가지. 요거 접선 방정식은 내가 지금 짧게 적었는데 집에 가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찾아서 읽으세요. 알아야 돼. 자, 원하고 관련된 비례도 외우세요. 이 3가지. 내가 그리는 지금 그림 3가지를 외워. 이게 뭔데요? 그러면 길이비가 관련되는
비례식이 있습니다. 빨강 길이 곱한 거랑 누구 길이 곱한 게 똑같다? 파랑. 그치? 여기 파랑. 그러면 누구? 빨강. 그러면 닮음은 내가 딱 하나만 증명을 할게. 하나만. 초록색 그어서 초록색 그을게. 요렇게 긋는데 얘가 원주각이고요. 얘가 공통각이야.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이름을 붙일게. A, B, C, P, Q 이름을 붙여볼게. 주소 그대로 따라갈게요.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AB 대 PA.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AP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AC 대 AQ. 다시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AB 대 AP는 AC 대 AQ.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할게. 그럼 AB 곱하기 누구는? AQ는 그쵸? 얘가 빨강이죠? 얘는 누구랑 누구? AP 곱하기 얼마? AC와 같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도 다 증명하세요. 어떻게? 막꼭지가 동그라미 닮음이겠지? 이름은 알아서 붙여. 이렇게 선을 그을게. 그럼 우리 이렇게 선을 그게 접선형각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공통각 세 가지 다 이름을 붙여서 주소만 따라가.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그걸 여기서 쓸 겁니다. 여기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통과했을 때 누구하고 누구 길이 곱이 저 1,-1을 통과하게 내가 만약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선을 그으면 누구 곱하기 누구는 빨강 곱하기 얼마? 빨강. 2K랑 얼마? K는 파랑 곱하기 파랑. 그러면 요 파랑 길이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원의 반지름에다 루트 5를 더해. 그러니까 얼마? 파란색 길이는 루트 13 더하기 얼마? 루트 5 곱하기 어디서? 루트 13에서 빼. 루트 13 빼기 얼마? 루트 5. 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완성을 지읍시다. 이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구한다? 순서도를 말할게. 저 비례성질을 이용해서 누구를 구하고 현의 길이를 구하고 현의 길이가 구해지면 그때는 DRX를 합니다. 현의 길이가 구해졌으니까 반지름과 D하고 R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런 D가 되도록 피타로 D를 구하겠지? 그런 D가 되도록 기울기 M 값을 구하면 마무리예요. 네, 된 사람은 계속 넘어가세요. 49번은 했고, 49 갈 겁니다. 49, 53. 그렇게 갈게. 51은 한 거 같아, 그지? 49, 53. 그리고 53번은 이 프린트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 49번도 도형으로 풀 겁니다. 49번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간단하긴 한데, 네, 48번 마무리 지어. 네, 천천히 마무리 지어. 괜찮아도 돼. 지금부터는 천천히 가는 문제들이니까 마무리 지으세요. 혹시나 이제 49번 풀고 있는 사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지 말라고.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게 더 편하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편하면 당연히 쓰라고 하죠. 굳이 힘든 길을 갈 이유는 없지.
지금 내가 이렇게 메모해둔 거 집에 가서 하나하나 다 증명해 봐야 됩니다. 내가 했던 방식대로.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만 따라가. 그러면 돼. 밑바탕은 적어 놓을게요. 3x 더하기 4y는 25여서 요 p점은 3분의 얼마, x축과 만나는 3분의 25, 얼마 0이고,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냐면 b라는 점이 있는데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 접선이니까 a제곱, 접선의 방정식, 그 원위의 점이니까 25여야 하고, 접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는 얼마? 25여야 돼.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었냐면 이렇게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q, 여기를 r이라고 하는데 PQR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자,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얘를 노가다를 할 수는 있어. P점을 지나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풀 수는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도형 성질은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도형이냐? 아니, 지금까지 한 5번, 6번은 반복됐던 그 모양을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야. 있어요. 맨날 나오는 똑같은 모양이 여기 또 있어. 어떤 행동을 하고? 원의 중심에서 일단은 뭐를 내려 긋고 직각. 얘하고 얘는 평행은 아니야. 그쵸? 얘 QP랑 얘랑 평행은 아닙니다. 당연히. 평행하진 않아.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내가 항상 뭐 하라고 했죠? 그치, 그건 해야지. 원에서 접선을 직각 그려내리고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맨날 하는 행동이 뭔데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내려 긋는 거지. 그러면 닮음을 쓸 수가 있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본 도형이 나와. 내가 힌트의 시작 지점만 보여줄게. 이등변 삼각형 긋는 순간 가오리 같은 저 모양 나오죠? 오징어. 무언가가 나오겠지? 저 주황색 선을 내가 그리다 만 거야. 그려서 나머지 그림을 완성시키면 우리가 진짜 농담 아니라 한 5번, 6번 본 그 도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저 A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저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주황색 직선의 수직 기울기를 가져. 어떤 직선이? 저 AX 더하기 BY는 요 직선이 파란색 직선이라고 할게. 결국 AB 제곱 25 된다는 정보 하나 알고 요 파란색 직선이 무슨 직선의 수직이다? 주황색 직선의 수직이라는 것만 알면 모르는 문자 2개씩 2개니까 무조건 해결이거든. 자,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도형을 찾지 말고 이렇게 이등분선 가오리처럼 오징어 눈알처럼 찍혀서 갔을 때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거 5번, 6번 이상은 본 그 도형을 찾으세요. 그 안에 닮음이 있습니다. 닮음과 합동이 들어가 있어.
내가 선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볼게. 쭉. 얘 직각 아니에요. 왜 직각 아니라고 했죠? 노랑과 파랑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90% 이상 완성됐습니다. 저기다 선 하나만 추가하면 진짜 많이 본 도형 한 6번은 나온 것 같아. 6번 이상 나왔을 수도 있어. 지금 저 상태, 칠판에 있는 저 상태에서 주황색 선을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그러면 뭘 추가하는데요? 내가 말했죠. 우리가 추가하는 보조선은 수직선과 평행선 아니면 없어. 여러분 보조선 긋는 거 비스듬한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 일이 중등도형은 모를까 고등에선 없다고 봐도 돼. 자, 선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이 오징어 눈, 저 오징어의 특징이 뭐라고요? 합동.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누면 합동이잖아. 절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합동인 삼각형 두 개 절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아마 개념 유형이고 센이고 개념 원리고 그냥 대표 유형에 나오는 도형입니다. 선 하나만 추가해 봐봐. 그러면 지금 당장 중등도형 문제집 다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은 갖고 와서 옆에서 찾아도 돼요. 그냥 대표 유형에 있어. 하도 많이 풀어서 여러분 개꿀 하면서 풀었을걸. 그죠? 처음 완전 기본 그거니까. 선은 맞아요. 선은 맞는데 지금 그 그림이 잘못 그려져서 너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야, 시연아. 그 그림을 보지 말고 논리를 봐. 그렇게 선을 내려 그었을 때 방금 그 선을 그었을 때 그 두 개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봐.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림에 다 그려졌구만.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네, 맞아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 내려 긋겠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여러분 이런 걸로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이거 수도 없이 안 풀었나요? 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게 다 풀린 겁니다. 누구 길이하고 누구 길이가 같아야 되는지를 보세요. 배웠던 걸 써먹어. 이 직선 뭐라고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3대 4대? 그러면 저 직선 아래 만들어지는 어떤 각을 하나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은 다 무슨 꼴이라고 했어? 무조건 닮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를 줬다라는 건 닮은 비를 줬다라는 거고, 그 닮은 삼각형 안에 내가 직각을 만들었잖아. AA니까 직각이 같은 각이니까 직각 이외에 각 하나가 추가되면 싹 다 닮음이야. 다 3대 4대 5란 얘기지. 그러면 저기 그린 그림에서 누가 3대 4대 5인지를 봐. 누가 3대 4대 5일까? 누가 3분의 4x랑 누가 3분의 4x랑 같은 각을 공유할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3분의 4죠. 그러면 그 직선 기울기 아래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은 싹 다 닮은 꼴이지. 그치? 계속하세요. 네. 이 직선 기울기 아래 3분의 4지. 거기다 내가 만들었는데 각 공유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만든 그 조그만 삼각형도, 밑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도 몇 대 몇 대 몇을 따라가야죠?
3대 4대 5를 따라가야지. 그치? 이 직선이 요 각이나 요 각이나 똑같은 각이죠. 어차피 90 마이너스니까 각을 공유하네. 요 직선 요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찍어볼까? 3분의 4로 올라가는. 그쵸? 그러면 그 내가 동그라미 찍은 각도 기울기는 몇 대 몇 대 몇이죠? 다? 길이비는? 3대 4대 5겠지? 내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내가 여기다 만약 동그라미를 찍는다라고 하면 이 보라색 기울기가 3대 4대 5니까 요 조그만 애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3대 4대 5. 그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합동. 누구랑 누가 길이가 똑같죠?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어때야 돼? 그럼 여기 몇 K예요? 여기 몇 K? 여기 몇 K? 4K죠? 그럼 합쳐서 몇 K죠? 이렇게? 9K. 9K가 반지름 얼마지? 그럼 끝났죠.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K 값이 9K가 5니까 K는 9분의 5라고 치면 3대 3K 4K니까 9분의 15 9분의 얼마 36 나오겠죠? 좌표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도 더럽게 나와 숫자가. 그치? 그럼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누구랑 요 점이랑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3대 4대 5니까 9분의 15 콤마 9분의 36이야? 계산은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얘하고 기울기 구하면 ax 더하기 by는 그 직선에 어떤 기울기여야 돼요? 수직 기울기여야 되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도 돼. 근데 더 복잡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두 번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등분선을 찾아내야 돼. 5x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을 풀어봐서 안 되는 걸 탈락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원에서 접선을 긋고 쓰는 도형은 아무리 어려운 도형이라고 해봐야 쓰는 도형은 한정적이란 얘기가 정해져 있어 이미. 그 도형 몇 개만 내 눈에 확실하게 담아두면 돼. 된 사람은 50, 51 갑시다. 안 푼 거는 계속 가. 네. 쭉, 이제 안 푼 도형, 이 프린트 끝까지 쭉 계속 가면 돼요. 50번은 내가 얘기해야겠네. 자, 이 50번은 요 그래프를 보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입니다. 그럼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는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움직인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아. 규칙적으로 움직여. 철도가 있어, 철도.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는 항상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 그 궤도를 발견하면 돼. 그럼 그 궤도를 어떻게 발견해요? 그러면 절대값 아니, 변화의 순간이 오는 순간을 대입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다 작다. 즉 절대값 아니 0이 오는 순간이 얘가 궤도야. 그럼 얘는 어떤 철도 위를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y는 x 위를 움직여. k, k가 찍힐 거거든. 그런 다음에 x가 k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2x 빼기 k가 되고요. x가 k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k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는 특징이 일정한 모양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 일정한 모양이 일정한 뭐를 따라서 움직인다?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라고 치면 원이 있다라고 치면 최초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러면 여기겠지. 최초로 만나는 순간. 그쵸? K고 직선이고 기울기 2x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돼. 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 그림만 그리고 넘어갑시다. 저 노란색이 움직이는 물체야. 저 움직이는 물체가 저런 방식으로 계속 움직여. 근데 그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라?
변수가 들어가는 그래프는 예외 없습니다. 일정한 모양을 가진 애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네, 규칙적으로 움직여. 규칙적으로. 방송 중. (51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대놓고 저 거리로 풀어주세요잖아. 미지수를 거리로 잡으세요. 이걸 거리 관계에 대한 식이 있는데 얘를 굳이 좌표로 잡을 이유가 있나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AQ를 뭐라고 잡고 A로 잡고 PB를 QP를 B로 잡을게요.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루트 2니까 2 루트 2겠지? 1대1 대 루트 2로 문제가 풀립니다. 직접 잡아보세요. 이거 우리는 했어. 네. 영상 하다가 안 되면은 요거는 우리 했죠? 이거 하지 않았어? 52번 안 했어요? 52번 한 거 같은데? 안 했어요? 다른 데서 했나? 네. 52번 할게요, 그러면. 52번은 그냥 내가 할게요. 네. 얘는 뭐냐면, 이거 세 번을 구해야 되잖아. 내가 R2만 할게. 푸는 방식이 이거예요. 접선 바라보는 문제예요. 접선 바라보는 문제. 연습 문제도 있어. 실제 기출 연습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연습하면 돼. 이렇게 도형이 있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얼마? R2라고 합시다. 그림을 좀 성의 있게 그려야겠네. 52번. 자, 이렇게 그려지고, 어떻게? 여기 뭐, 알아서 이렇게 작은 원이 있다고 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얼마? 2분의 1에 1에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2분의 15다. 그래서 넓이 나오는 거. 넓이 2분의 15 맞아? 넓이 2분의 15. 2분의 1에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예요? 그럼 세변의 길이에요. 자, A가 있으면 이 길이가 A고요. 각이 있으면 그 각을 바라보는 변에 C가 있으면 여기가 C, 여기가 B면 여기가 스몰 b. 그러면 R2를 A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똑같아요? 그러면 접선 길이가 똑같아요. A부터 여기까지 접선 길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선, 주황색 접선이 똑같습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나오면 무조건 내려 그으라고 했죠? 직각. 이렇게 해서 직각 내려 그으면 얘가 정사각형이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여기가 얼마? R2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 R2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 A 빼기 얼마? R2. 그럼 여기도 얼마? A 빼기 R2. 접선이니까. A에서 R2를 바라보는 겁니다. A에서 R2를 바라봤을 때 접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걸 식으로 적을게. 주황색과 주황색이 똑같아야 되니까 B 더하기 누구는? R2는 C 더하기 A 빼기 R2하고 똑같아져요. 그지? 그러면 R2를 모을게. 그럼 이 R2는 어떻게 돼? C 더하기 A 빼기 B가 되겠지. 그럼 R2는 얼마? 2분의 얼마? C 더하기 A 빼기 B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어디에서? B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B에서 R3를 바라보고 C에서 누구를 바라봐? R4를 바라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똑같다라는 식을 세워? 그럼 봐봐.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도형 성질은 왼쪽과 오른쪽이잖아. 그지? 같다라는 식을 세우고 싶으면 같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도형 성질이 같다가 여기서 뭐가 있는데? 접선이 있지. 접선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살짝 어려운 거야. 왜냐면 사실 접선은 도형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거잖아. 원방에서는. 그러니까 원 여러분 다룰 때. 그치? 접선이 같다. 그거를 식으로 옮기면 돼. 그래서 반복하면 돼. R2, R3, R4를 반복해서 적으면 됩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두 개를. 그쵸? 그리고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항도 내가 넣어뒀어. 연습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R2만 메모해 두세요. 자, 53번.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 (53번) 네, 어려워요. 내가 이 문제로 매년 테스트를 해봤거든. 그쵸?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서울대 의대를 간 애가 4명이 있었어. 그 4명을 쪼르륵 내가 다 풀게 해봐도 처음에는 다 못 풀더라고요. 진짜로. 네. 4명 다. 승부욕이 발동되나요? 풀어보세요. 그치? 근데 여러분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여러분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뭐라고 해야 돼? 제반적인 설명을 다 해놨잖아. 옛날에 가르칠 때는 이게 없어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그거여서 진짜 풀어냈는데 어렴풋하게 있었지 옛날에는. 그쵸?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피지컬로만 이 문제 풀기는 까다롭더라고요. 네. 까다로워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힌트를 일단은 안 줘볼게요. 어차피 힌트라고 해봐야 지금까지 했던 말의 또 반복일 거니까. 요거는 맞아요. 이거 오늘 했죠? 그치? 고기 첫걸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오늘 아예 가이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내가, 그쵸?
힌트를 단계적으로 제시를 할게요. 오늘은 한두 개 정도만, 다음번에 왔을 때 다시 한두 개 정도만, 그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껴서 쓰세요. 네. 아껴 써야지. 이런 좋은 문제는.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는 아껴서 매일 10분씩 보는 거야. 못 풀어도 괜찮아. 그죠? 10분씩 본다는 얘기는 내 두뇌가 그쪽으로 운동을 한다는 뜻이잖아. 매일 10분씩 운동을 하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풀어준 걸 보는 거는 공부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사실 뭐냐면 목마 타고, 그죠? 네, 목마 타고 그냥 움직인 거나 똑같아서, 자동차 타고 움직인 거나 똑같아서 본인의 그걸로는 잘 효과가 없어.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내 머리를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굴려야 돼.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눈으로 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내 몸이 고생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몸이 고생해서 얻은 것이 나중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축적된 자산이 돼.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잠재돼 있어. 그거는 자산이 축적돼서 저축이 되듯 나한테 저축이 돼서 드러나진 않더라도 잠재적인 상호작용에서 작용을 해. 아는 거는 달라. 눈으로 봐서 아는 거는 지식이 넓어졌을 뿐이지 실제 나의 힘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꼈어. 그래서 나도 답을 단계별로 줄 겁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해서. 다음 주에 아직 2번 더 남았잖아. 깨끗한 종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세요. 그래서 힌트를 하나 주면, 첫 번째 힌트예요. 오늘은 요 첫 번째 힌트까지만 줄게. 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4분의 파이가 존중받을 값어치가 있는 각이라고 내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를, 예준아, 앞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 4분의 파이를 존중하는 방법은 뭐죠?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4분의 파이한테 최선의 예우를 다한다. 뭐죠? 아니야, 더 기본적인 거. 4분의 파이를 쉽게 말해서 예우를 다한다 그러면 4분의 파이를 최대한 써먹고 싶다. 4분의 파이를, 그거는 네가 말한 건 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쓰일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4분의 파이를 가장 잘 써먹고 싶다 하면 나는 뭘 하면 되죠? 몇 대 몇 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리고 우리 바탕 도형은 뭐라고 했죠, 절대? 이상한 도형을 바탕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 3대 4대 5,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5, 1대 3대 루트 10. 얘네만 5, 12, 13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얘네만 해도 차고 넘쳐. 굳이 이상한 비율을 가질 도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 바탕 도형의 특수성을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어떤 것? 4분의 파이를 써먹으려면 4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보조선을 수직선을 그어야지. 4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1대 1대 루트 2를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우리 보조선은 뭐밖에 긋지 않는다라고 했지? 평행선과 수직선밖에 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까 중심각 원주각도 쓸 거거든. 중심각 원주각은 언제 써요? 맨 끝에쯤 가서 마무리할 때 쓸 겁니다. 중심각 원주각은
자, 지금은 하나의 보조선만 그어보세요. 하나의 보조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첫 번째 보조선이야. 이게 첫 번째 보조선이에요. 오케이. 계속 가도 돼요. 첫 번째 보조선을 그으세요. 첫 번째 보조선이 뭔데요? 1대 1대 루트 2를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보조선이에요. 맞아요. 네. 오케이 사인 날린 사람 맞습니다. 얘가 첫 번째예요. 얘가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맞아요. 내가 오케이 사인 내린 사람 맞아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보조선입니다. 첫 번째 보조선을 그으세요. 보조선. 이거 두 번째 보조선이야. 처음. 왜 두 번째 보조선이에요? 길이비를 몰라. 요거 첫 번째 맞아요. 맞아요. 요게 처음이죠? 네. 요게 처음이겠지? 네. 내가 처음이라고 말한 애들이 뭘 만들어줘요? 그러면 45도를 즉각적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칠판에 그려놓을게. 첫 번째 보조선은 뭔가요? 얘가 첫 번째 보조선입니다. 얘가 첫 번째 보조선. 왜? 그래야 1대 1대 얼마? 여기 몇 K였으니까? 2K였으니까. 저 첫 번째 칠판을 보세요. 저게 힌트예요. 왜 저게 첫 번째가 되는지를 캐치해야 돼. 왜 제가 첫 번째가 돼요? 그러면 45도를 가지고 있고 저기서 저 수직선을 긋는 순간 1대 1대 루트 2를 써먹을 수 있게 돼.
되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머리 잘 깎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원래 나 준호 헤어 갔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너무 고급이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커트 당해서 나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저기 시험실처럼 떠들고 있어. 그래서 네. 자, 요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죠? 가져가서 해보세요. 네. 다음에 왔을 때 두 번째 힌트를 다시 줄게. 요 문제는 새 종이를 내가 요 문제 한 장만 새 거를 다시 줄게요. 그치? 첫 스타팅만 갈게. 요 1대1 때 루트 2 만들었죠? 그럼 우리 아까 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2K 얼마? 오케이. 그럼 10이, 그러니까 여기 몇 K죠? 루트 10K지? 그러면 아직도 45도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나요? 그거 계속 연장시켜야 됩니다. 45도를 계속 뼛속까지 울고 먹어야 돼요. 45도를. 자, 넘겨서 56번 풀었는지 봐주세요. 56번, 57번. 아니지. 56, 57이 아니지. 54는 풀었네. 네, 푼 거는 넘겨주세요. 몇 번 풀었죠? 54, 55. 쭉쭉 넘겨봐줘. 번호가 없는 거. 얘는 안 풀 거야. 내심은. 내심은 노가다입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두 번, 노가다 빠르게 두 번 반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55번은 진짜. 57번. 그죠? 57번 경신곡거 내심 문제는 그냥 노가다 반복. 이건 똑같은 거네. 그러면 몇 번이죠? 비어있는 번호가 이제 60번. 응, 60번 가봅시다. 60, 61 가면 되겠네. 그죠? 62는 한 거 같고, 안 했으면 하면 되고. 그치? 60, 61. 자, 60번, 60, 61은 끝까지 갈게. 천천히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도형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치? 어떻게 하라고? 문제 외워봐야 쓸모 없다고 했지? 집에 가서 하나하나 본인이 고생해야 됩니다. 본인이 고생. 그쵸?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입시라는 거는 재능을 극한까지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서운할지 몰라도 지금 시험 체계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시험 체계예요. 사실은. 어려운 건 맞아. 어려운 건 맞는데 상대적인 난이도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난이도가. 네. 옛날에는 시험은 쉬워도 상대적인 난이도는 절대적인 난이도는 훨씬 쉽죠. 옛날에. 근데 옛날에는 상대적인 난이도로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그렇게 내도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이 안 해서 뭐 두드려 맞을 일이 없었어. 이걸 어떻게 푸냐 사기요.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그쵸? 진짜 어려운가 보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내. 대신 절대적인 난이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죠. 그건 맞아. 그죠?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배우던 그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진 거는 맞지만 상대적인 난이도는 그만큼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면 돼요. 네. 지금 고생하면 충분히 가능해. 고등학교 때는 고생할 시간을 안 줘. 네. BC가 지름인 원이 있겠네, 그죠?
다음에 넓이 B 나오죠? 그치. 넓이 B는 뭐로 바꿔라? 길이 B로 바꿔라, 그냥. P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P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치? P가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P가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삼각형 PBC가 ABC 넓이의 몇 배다? 3배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뭐를 그었더니, 이렇게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이 있었겠지? 그 만나는 교점이 뭐다? 무게중심이다. 그러면 P가 이쯤 있으면 안 되겠네. 무게중심이 되려면 뭐 이렇게 그러면 조금 그나마 그쵸 2대1.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P가 직선상에 존재하는 애는 아니야. 직선이랑은 상관없는 애입니다. 직선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넓이 B만 뭐가 된다? 넓이 B만 3배가 된다. 그럼 ABC 직선의 그 삼각형의 높이가 2거든? 삼각형의 높이가 2니까 P에서 내려근 이 높이는 뭐가 돼야 된다? 6이 되어야 한다. 그럼 P의 A, B에서 B는 하나 알아냈네. A, 얼마? 6.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전에 무게중심 나오면 아예 외우라고 했죠? 3개밖에 없다고? 무게중심 뭐? 3분의 수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무게중심 나오면 수식을 쓰는 거는 3분의 어쩌고 저쩌고 밖에 없고, 무게중심, 중선 정리, 닮음, 그런 거밖에 없다고 했지? 그럼 A, 6에서 게임 끝났네, 이미. 그죠? 무게중심의 Q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세 좌표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네? 그럼 Q점의 좌표 닮음이니까 얘 뭐로 떨어질 거고? 좌표 어떻게 적혀? 3분의 누구랑 누구? 4 더하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하고 P하고 3 더하기 A 더하기 3이겠네. A 더하기 3,2. 얘가 어디 위에 존재해야 돼요? 원 위에 뭐 해야 돼? 존재해야지. 그럼 끝이지. 그러면 3분의 S인 거지. 걔가 그냥 손만 거둔 거지. 3분의 어쩌고 저쩌고가. 자, 된 사람은 그대로 61번 답까지 구하고 마무리하세요. 요 두 개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해 놓은 요 원방을 하나하나 고생해서 본인 힘으로 꼭 이번 기회에 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원방 할 때 진짜 편합니다. 진짜 문제만 풀면 돼, 그때는. 지금 세워둔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으면 돼. 내가 말하지 않은, 선생님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포섭이 되네 하면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거기다 추가해. 문제를 풀면서. 그렇죠? 그래서 청출어람이 되면 되지. 내가 밝혀놓은 지름길보다 더 많은 지름길들을 여러분이 만들면 됩니다. 내려 그어봐. 그치. 직각. 이것도 무조건 내려 그어. DRX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직각 긋고 반지름 찾을 거야. 그러면 쭉, 루트 5 알려줬네.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도 알려줬네. 루트 얼마? 루트 10 알려줬네. 그치? 그러면, 현의 길이도 나오네. 현의 길이는 얼마? 피타니까 DRX 피타 하면 현의 길이 나오겠네. 그치? 루트 2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 원의 중심 좌표 얼마라고 돼 있죠? A, 얼마? A네. 그럼 끝났네. DRX. 그죠? 현 직각 나오면 DRX밖에 없어. 네. 천천히 가보세요. 61번. 내려긋고 DRX하고 다시 반복하고 접선, 현.
어떤 순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고 어떤 순간에는 안 써요 라고 하면 이등변이나 그러니까 도형이 대놓고 펼쳐질 때 우리의 눈에 익숙한 도형, 기시감이 드는 도형이 펼쳐질 때가 있어. 그지? 그럴 때는 안 써도 되고 지금은 한 번은 써야 돼요. 한 번은. 그쵸? 누구? a,a하고 2x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되도록? 루트 5가 되도록 써야지. 그쵸? 안 써도 되는 건 없겠, 써야겠지. 62번. 그러면 a, 구하고 나면 그냥 한 번 더 쓰라는 거 아닐까? kx니까 다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번 더 써서 접하는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네. 그죠? 네. 거기까지 완료되면 끝. 나머지 아까 그 53번을 어떻게? 집에 가서 틈틈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 종이 한 장 새 걸로 더 줄게. 잠시만 그것만 받아가. 53번 새 종이로. 그리고 만약 혹시 풀릴 수도 있잖아. 풀릴 수도 있으면 다음 풀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심플한 풀이가 있거든, 당연히. 큰 방이 있어요. 자, 이거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잠시만 돌려주세요. 벌레 한 마리만 잡고 올게요. 휴지 알아서 닦으세요. 종이 한 장씩 나눠 가졌나요? 네, 깨끗한 종이. 남는 거 또 다 한 장 가졌어? 네, 앞에 못 받았을까? 한 장 가져가세요. 네. 여기. 가져가서 오래 고민해서 써먹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떤 풀이를 생각해 와라? 만약 풀린다면 완전 빠른 풀이, 심플한 풀이. 그치? 네, 가세요. 다음 주엔 다시 함수로 돌아갈게. 나 네. 이거 전해주래요.